미국의 향후 기준 금리를 결정짓게 될 FOMC 정례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뒤에 어떤 신호를 줄지, 특히 동결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 이경희 특파원의 리포트로도 확인하셨듯이 미국의 향후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FOMC 정례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일단 연준이 발표를 합니다. 일단 베이비 스텝의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미국 연준 FOMC의 결정에 매우 주목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바람에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쇼크가 워낙 컸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올릴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미국 연준 FOMC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최종적인 발표는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나옵니다. 3시에 FOMC 위원들 12명의 표결 결과로 금리 인상 여부 또 인상을 한다면 인상폭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현재로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 세계 전문가들이 보고한 데는 한 0.25%포인트는 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이번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시카고 CME 페드워치의 현재 0.25% 전망 기대가 약 8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물론 동결 쪽에도 20% 정도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대세는 0.25%고 이 0.25%포인트라는 베이비 스텝 올린다는 것은 그동안에도 줄곧 얘기가 되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얘기는 0.25%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발표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합니다. 방향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여기서는 이제 기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한 없이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상당히 말을 참아왔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대목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이제 금리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릴래 하는 금리 이제 인상의 중단 이것을 선언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그것을 선언한다 그러면 뉴욕 증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환호할 것 같아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오르지 않을래라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잖아요. 그죠? 현재로서는. 글쎄요. 그게 네,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연준 의장의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물가가 아직도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올릴지도 모른다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어? 또 올릴 거야? 이 얘기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그 영어 뉘앙스 아주 디테일한 맞아요. 뉘앙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금리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올리든 이번이 마지막이든 올리고 난 그다음에 그 높아진 금리 그것을 개마고원 금리라고 고원 금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하이츠 인트러스트 레이트입니다. 이것을 몇 달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현재 뉴욕 증시의 투자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해도 이 개마고원 금리는 올해 내로 무너진다. 그래 거꾸로 얘기하면 피크로 올랐던 금리가 이제 올해 내는 떨어질 거야. 금년 하반기에 가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예. 연준으로서도 더 이상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느냐 안 주느냐. 네. 이 대목도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대목에 대해서 금년에 금리 인하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절대 반드시 안 한다 이런 정도로 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는 내년부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요 뉘앙스에 따라서 어쨌든 하지만 필요는 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맞습니다. 그 정도 그런 가면 것들, 그죠? 그 정도 가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하나의 뉘앙스에 따라서 같은 말이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술만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를 기대해야 되겠군요. 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 중단 요구했던 게 이제 이런 이유 같아요. 지역 은행들 주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도 안 좋아서 영향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미국 정부에서는 일단 미국 은행 위기 이제 거의 끝까지 끝나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다른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래로 정치인들 중에서는 금리 인상하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후에 나타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뭐 대부분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최근의 분위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미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공화당 중진 의원들까지 총가설을 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하면서 금리 인상 좀 이제 그만하자. 심지어는 금리 인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뭐 해임 결의안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피로감이 크고 특히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은행이 여러 군데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금리 인상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이상의 은행 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금리 인상 좀 중단해달라. 그것도 연준이 FOMC를 앞두고 지금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들까지도 금리 인상 중단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뭐라고 해도 영향은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더 올리지 않더라도 이 아까 얘기했던 개막원 금리가 또 얼마큼 동결하더라도 얼마큼 이어질까도 관심인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제 그랬거든요.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 이거 유지해야 된다.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파적 발언이었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IMF란 곳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의 중앙은행인데요.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 회원국이 같이 꾸려가는 기관입니다. IMF의 어떤 정책 권고는 미국 연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국회의원들의 결의문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IMF 수장 게오르기 에바 총재가 바로 연준 FOMC 시작됨과 동시에 기자 인터뷰에서 지금 인플레 아직 못 잡았다.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시그널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IMF 총재 입장에서도 현재 뭐 금리가 어쨌든 이번에 종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방만한 어떤 다시 이 소비가 확대가 된다든지 통화 정발이 돼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일이 없도록 이제 금리 인상은 스톱하더라도 더 이상 이 물가의 어떤 뚝이 터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IMF 총재로서의 바람 그런 희망 같은 것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원군을 만났다. 지원 세력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김지성 기자의 리포트로도 확인해 봤었는데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 가능성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협상 불가 입장을 좀 천명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게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뭐 좀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미국 정부죠. 돈을 쓸 수 있는 국가 재정을 쓸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에 의해서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예. 이상 연방정부 돈을 쓸 수가 없고 반드시 의회의 동의,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코로나 때 사실 재정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월 달에 사실상 부채 한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 부채 한도가 31조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4천조 정도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퇴직 공무원들 연금 지급을 좀 늦춘다든지 예. 이런 편법으로 끌어왔는데 요게 한도에 찼다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한 9월 달 정도에 한도에 찰 줄 알았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여러 가지 재무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6월 1일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단 한 푼도 더 정부가 돈을 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연방 정부도 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돈 갚아달라. 국채가 들어오면 국채에 대해서 돈을 못 주는 사태. 그것은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고 예. 영어로서 경제학에서는 그걸 디폴트라고 그럽니다. 개인은 자기가 발행한 어음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걸 부도난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게 예. 디폴트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죠. 이래 되면 국가 신용도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미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내일 모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 공화당이 메카시 하원 의장 등이 이 부채 한도 정액법을 만들면서 아주 재밌는 조항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재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옥죄는 조항인데요. 예, 어떤 겁니까? 부채 한도 늘려줄 테니까 국민들 부담이다. 그럼 정부 재정이 늘어나면 그 대신에 정부도 재정을 좀 줄여라. 줄여라. 정부가 재정을 줄이면 늘려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부가 재정을 줄이면 바이든 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집행을 못하면 정부가 마비가 올 수 있고 특히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는데 이거 못한다. 오히려 지금 바이든이 거부하는 만약에 그 법을 통과시키면 내가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극단의 어떤 대결 구도로 치달으니까 협상이 잘 안 되면 채무 불이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당장에 그렇게 돈을 안 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채권이 만기가 되는데 우리가 제때 돈을 못 받으면 언젠가 미국은 주겠지만 돈이라는 게 오늘 필요한 돈이 있고 1년 후에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돈은 당장에 필요한 알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예, 향후 협상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연준 외에도 뭐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다수 주요 국가들의 금리 결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용 총재가 그랬었거든요. 한국은행과 좀 상황이 비슷하다 했던 호주 중앙은행 여기가 금리를 깜짝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 국제 금융계였어요. 호주와 한국은 상당 기간 동안 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네. IMF의 한국 호주 그룹이라고 해서 형제인 셈이죠. 예. 호주가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동결했거든요. 바로 그 대목에서 이창용 총재가 호주 상황이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고 나서 한국도 금리 동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호주가 동결을 하면 한국도 계속 동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기대가 우리 코스닥, 코스피에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밤사이에 지난 어저께 오후에 호주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예.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3.6인 호주 기준금리를 3.85로 올렸거든요. 자, 이 대목이 상당히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 호주가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한국도 또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제기가 된 거거든요. 예. 자, 호주는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할 때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니고 한 달 쉬면서 좀 상황을 볼게 했는데 근데 한 달 올렸네요. 쉬고 보니까 물가가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한 방 더 올린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과연 한국은 이창용 총재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오늘 25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뭐 금통위원들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국내 뭐 금융 불안도 그렇고 경기 둔화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둔화 하락 등을 좀 근거로 들었는데 또 동시에 다른 분들은 또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고심이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통위원들 7분이 결정을 하는데요. 지난번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예. 동결할 때는 7분이 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7명 중에 5명이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어. 그리고 2분은 금리 동결이야. 앞으로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얘기는 앞으로 금통위원 중에 절대 다수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이달 또는 다음 달에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의 시그널이라 볼 수 어떻게 있죠.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5조 오늘 0.25로 올리게 되면 1.75가 되니까 그 부분도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데 오늘 있어서. 밤에 미국이 0.2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확실시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가 1.75 죠. 1.75로 벌어집니다. 예, 예.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5.25, 한국은 현재 3.5거든요. 그런데 1.75라는 이 큰 폭의 금리 차이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가장 큰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공포는 뭐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조심해야겠죠. 없다.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